자식 잘 되라고 평생 뼈 빠지게 뒷바라지 다 해맞더니 이제 와서 잔소리 좀 했다고 귀찮다는 듯 짜증내는 자식놈 말투에 억장이 무너지십니까? 오랜만에 동창회 나가서 기분 좋게 밥값 계산하며 내 잘난 이야기 좀 했더니 축하는커녕 뒤에서 호박씨 까고 질투하는 소리에 피눈물 흘리신 적 있으시죠? 내가 내 새끼 내 친구한테 고작 이 정도 대접받을 사람인가? 억울해 죽겠다면 지금 당장 멈추십시오. 당신이 무시당하고 기가 빨리는 진짜 이유는 당신에게 동이 없어서도 늙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그들 눈앞에 너무 흔하게, 너무 자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50대 이후 내 자식과 주변 사람들에게서 독하게 사라짐으로써 역설적으로 가장 완벽하게 대접받는 소름 돋는 심리학적 생존 기술을 폭로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 계급도가 완전히 뒤바뀔 겁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 뒤에 숨겨진 인간의 진짜 마음을 파헤치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거나 새로운 계획이 생기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주변에 자랑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해집니다. 나 이번에 자격증 공부 시작했어.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기업 들어갔어. 나 주식으로 쏠쏠하게 재미 좀 봤어. 그런데 인생이 술술 풀리는 진짜 고수들은 절대 자신의 좋은 일이나 계획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입을 꿰맨 사람처럼 독하게 침묵하죠. 왜 그럴까요? 뇌과 학에는 상징적 자기 완성이론이라는 아주 무서운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생각보다 바보 같습니다. 내가 어떤 멋진 계획이나 자랑거리를 남들에게 떠벌리고 박수를 받는 순간 우리 뇌는 내가 이미 성공했구나 라고 착각하며 엄청난 도파민을 뿜어냅니다. 그 짜릿한 보상을 이미 맛봐버렸기 때문에 막상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땀 흘려 노력할 의지는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입 밖으로 떠벌린 계획은 대부분 작심삼일로 끝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것은 타인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은 전 세계 어디에나 있습니다. 독일어에는 남의 불행을 보며 고소해하는 감정을 뜻하는 샤덴프로이데라는 전문 용어까지 있죠. 사람들은 당신의 성공에 겉으로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치지만 속으로는 저 인간 돈 좀 벌더니 유세 떠네, 언제 망하나 보자 라며 시퍼런 질투의 칼을 갑니다. 당신이 자랑을 늘어놓는 그 순간 당신은 동네방네 나에게 돈 좀 빌려가라, 나를 안주거리로 씹어달라고 광고하는 관역판이 되는 셈입니다. 고수들이 빛나는 조명 아래를 스스로 걷어차고 어둠 속으로 스며드는 이유, 침묵이야말로 내 소중한 에너지와 복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는 가장 강력한 방탄조끼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가장 아픈 손가락, 자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매일같이 전화해서 밥은 먹었냐, 차 조심해라 안부를 묻고 바리바리 반찬을 싸다 바치는데 돌아오는 건 엄마 알았다고, 나 바빠, 끊어! 라는 신경질적인 대답뿐입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에게 길거리에서 나눠주는 무료 물티슈 취급을 받는 기분, 참담하시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심리적 반발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누군가 자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통제하려 든다고 느끼는 순간 그 조언이 아무리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옳은 말이라도 본능적으로 반대로 행동하고 싶어지는 청개구리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랑과 헌신이 자식의 뇌에서는 숨막히는 통제로 번역되는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식에게 무시당하지 않고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답은 너무나 잔인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자식의 시야에서 독하게 사라지십시오. 경제학의 절대 진리인 희소성의 법칙은 가족관계에서도 무섭도록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무 때나 전화를 걸면 받고 언제든 부르면 달려오는 부모의 가치는 슬프게도 영원에 수렴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취미 생활과 배움에 미쳐서 바쁘게 사느라 자식의 전화마저 아빠 바쁘다, 나중에 통화하자 라며 툭 끊어버리는 부모는 자식의 눈에 한정판 명품처럼 희소하고 매력적인 존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목매지 않고 자기만의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부모를 볼 때 자식은 비로소 부모를 부양해야 할 짐이 아니라 한 명의 존엄한 어른으로 우러러보기 시작합니다. 진정으로 자식에게 사랑받고 대접받고 싶다면 오늘부터 밥상머리 잔소리를 멈추고 자식의 삶에서 조용히 비켜서십시오. 그것이 가문의 질서를 세우고 당신의 품격을 지키는 최고의 전략입니다. 나이가 60이 넘어서도 여전히 인간관계에 쩔쩔매고 인생이 꼬이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속 가짜 관계에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카톡 단체방을 들여다보고 동창 밴드나 SNS에 주말에 간 맛집, 등산 간 사진에 올리며 좋아요 숫자에 일희일비하십니다. 남들이 올린 화려한 골프장 사진이나 해외여행 사진을 보면서 초라한 내 현실과 비교하며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죠. 이건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을 넘어 스스로 독약을 마시는 행위입니다. 진짜 눈부신 성장은 타인의 박수 소리가 들리는 광장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고독한 침묵 속에서 일어납니다. 새벽에 홀로 깨어나 책을 읽거나 조용히 땀 흘리며 걷는 그 신성한 시간을 굳이 남들에게 증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껍데기 삶을 멈출 때 비로소 내면의 근육이 돌덩이처럼 단단해집니다. 명심하십시오. 디지털 세상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불쌍한 외톨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비교와 감정 소모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진짜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왕국을 건설하는 선택적 고독입니다. 오늘 당장 시끄럽게 울려대는 영양가 없는 단톡방의 알람을 끄십시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진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진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동창회, 쓸데없는 모임, 자식의 일상, 단톡방에서 철저하게 사라지고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1년, 아니 단 6개월만 가져보십시오. 처음에는 주변에서 어디 아프냐, 무슨 일이 있냐며 걱정하는 척 오지랖을 부릴 겁니다. 그럴 땐 그저 알듯 모를 듯한 옅은 미소와 함께 요즘 좀 바쁘네 라고 짧게 대답하고 다시 당신의 성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당신이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주변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예전처럼 남의 시선에 전전긍긍하며 억지 웃음을 짓지도 않고 누구를 붙잡고 자식 자랑을 늘어놓지도 않는 당신, 남들이 내뱉는 무례한 말에도 그저 찻잔을 들며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당신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전에 없던 묘하고 범접할 수 없는 권위를 느끼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효능감의 폭발이라고 합니다. 외부의 인정이나 박수 없이도 내 스스로가 온전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 존재 자체에서 엄청난 기운과 여유가 뿜어져 나옵니다. 이제 사람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거나 험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의 근황을 궁금해하고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 안달이 나게 될 것입니다. 사라짐은 결코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크고 거대한 존재감으로 귀환하기 위한 전략적인 웅크림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당신의 품격은 남들이 쳐주는 박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침묵 속에서 당신 스스로 빚어내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길거리의 흔한 물티슈가 아닌 박물관의 유리관 속에 전시된 귀한 다이아몬드로 대접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을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당신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지켜보십시오. 첫째, 내 계획과 돈 이야기는 무덤까지 가져가기. 둘째, 자식의 인생에서 조용히 비켜주기. 셋째, 영양가 없는 단톡방과 모임에서 독하게 사라지기.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속에 찌릿하게 와닿은 문장이나 지금 당장 끊어버리고 싶은 모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결심한 독한 사라짐의 계획을 아래 댓글로 선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멋진 은둔과 귀환을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빛나는 빈틈을 온 마음 다해 응원하는 곳 심리 엑스파일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남들 눈치 볼 필요 없는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이고 평온한 저녁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